가족이라는 이름의 살인. 서울 한남동 언덕 위에 자리 잡은 500평 규모의 대저택. 이곳에서 재벌 2세 박동진 회장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3개월 전부터 시작된 원인 모를 병. 처음엔 가벼운 소화불량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증상은 악화되었다. 구토, 어지럼증, 손발 저림, 극심한 피로감. 이상하다. 검사상으론 별 이상이 없는데. 서울대병원 내과 전문의도 고개를 갸우뚱한다. 모든 수치는 정상. 하지만 환자는 하루하루 말라간다. 그 곁에서 새엄마 한소영이 물수건을 짜고 있다. 1년 2개월 전 재혼한 그녀. 박 회장보다 26살 어리지만 헌신적으로 남편을 돌본다. 여보,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겉보기엔 완벽한 새 부인.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뭔가 차가운 것이 꿈틀거린다. 매일 오전 8시. 한소영은 시계 알람보다 정확하게 일어난다. 세면을 마친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남편의 약 챙기기다. 여보,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녀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약들. 빨간 심장약 2알, 하얀 혈압약 1알, 노란 소화제 3알. 박 회장은 의심 없이 삼킨다. 사랑하는 아내가 주는 약을? 하지만 이상하다. 약을 먹을 때마다 몸은 더 나빠진다. 어지럽고 구역질이 나고 손발이 마비된다. 때로는 환각까지 본다. 소영아, 나 왜 이럴까? 약을 먹는데 더 아파져. 스트레스 때문일 거예요. 회사 일로 너무 무리하셨잖아요. 소영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하다.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 숨은 독은 아무도 모른다. 큰아들 박태현은 아버지의 고통을 본다. 하지만 대기업 부회장 자리에서 오는 업무에 매달려 있어 자세히 살펴볼 여유가 없다. 게다가 새엄마 소영이 이렇게 잘 모시는데 뭐가 문제겠는가. 아버지, 병원 한 번 더 가보시죠. 이미 3번이나 갔는데 소용없어. 소영이가 약도 잘 챙겨주고. 태연은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다. 새엄마를 의심할 이유도 없고 실제로 소영은 모범적으로 아버지를 돌보고 있으니까. 며느리 이윤아는 다르다. 서울대 간호학과 출신인 그녀는 15년간 중환자실에서 근무했다. 시아버지의 증상을 보며 불길한 예감이 든다. 이상하다. 이런 증상은 보통 약물 중독이나 중금속 중독 때 나타나는 건데.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는다. 설마 새엄마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 유나는 소영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한다. 새벽에 부엌에서 뭔가 하는 소리, 이상한 냄새, 그리고 시아버지가 약을 먹은 후 보이는 반응들. 막내 박태민은 연세대 경영학과 4학년이다. 취업 준비로 바쁘지만 아버지가 하루하루 말라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프다.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 한 번 더 가보시는 게 어때요? 괜찮다, 태민아. 소영이가 잘 챙겨주니까 곧 나아질 거야. 태민은 순진하다. 새엄마가 설마 아버지를 해칠 거라곤 생각지도 못한다. 오히려 고마워한다. 엄마, 아버지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한 일이야, 태민아. 우린 가족이잖아. 소영의 미소는 완벽하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계산은 더욱 완벽하다. 그날 밤 11시. 모든 가족이 잠든 후 소영은 조용히 부엌으로 내려간다. 냉장고 뒤편 구석진 곳에 숨겨둔 작은 상자를 꺼낸다. 상자 안에는 각종 화학물질들이 들어있다. 비소, 탈륨, 수은. 모두 소량만 사용해도 치명적인 독성 물질들. 오늘은 탈륨을 좀 더 넣어볼까. 그녀는 박 회장의 심장약 캡슐을 분해한다. 원래 약을 버리고 그 자리에 독성 물질을 채워 넣는다. 그리고 다시 캡슐을 조립한다. 완벽하다. 누가 봐도 원래 약과 똑같다. 한 달만 더 참으면 돼. 소영은 중얼거린다. 그녀의 계획은 치밀하다. 갑작스럽게 죽이면 의심받으니까 서서히 독을 축적시켜 자연사처럼 보이게 하는 것. 다음날 아침, 박 회장은 평소보다 더 심하게 토한다. 소영아, 나 진짜 이상해. 속이 너무 아파. 병원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소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웃고 있다.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으니까. 응급실에서 또다시 각종 검사를 받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다. 이상 없음. 스트레스성 위염 같습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의사가 처방한 위장약. 하지만 소영은 그 약에도 독을 탈 계획이다. 유나는 이 모든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낀다. 15년간 쌓은 의료진의 직감이 뭔가 잘못됐다고 속삭인다. 아버님, 혹시 약을 바꿔 드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야. 소영이가 항상 챙겨주는데 뭘 바꿔. 혹시 약 좀 볼 수 있을까요? 박 회장은 소영이 준비해둔 약통을 건넨다. 유나는 약들을 자세히 살펴본다. 겉보기엔 정상이다. 하지만 뭔가 미묘하게 다르다. 캡슐의 색깔이 원래보다 약간 탁하고 크기도 미세하게 다르다. 이상한데. 유나는 약 몇 개를 몰래 챙긴다.
병원에서 성분 분석을 해볼 생각이다. 다음 날, 유나는 예전 직장 동료인 약사 친구를 만난다. 은정아, 이 약 좀 분석해 줄 수 있어? 무슨 약인데? 뭔가 이상해? 시아버지 약인데. 뭔가 수상해서. 약사 김은정은 유나의 부탁을 들어준다. 며칠 후 결과가 나온다. 유나야, 이거 큰일이야. 왜? 뭐가 나왔어? 이 약에서 탈륨이 검출됐어. 그것도 치사량에 가까운 농도로.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탈륨은 독성이 강한 중금속으로 소량만 섭취해도 중독 증상을 일으킨다. 그럼 시아버지가 중독된 거야?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이건 자연적으로 생길 수 없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넣은 거야. 유나의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시아버지의 약을 관리하는 사람은 새엄마 소영뿐이다. 설마. 그날 밤 유나는 잠을 이룰 수 없다. 남편 태연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 게다가 태연은 새엄마를 좋아한다. 다음 날부터 유나는 소영을 몰래 관찰하기 시작한다. 새벽에 부엌에서 뭔가 하는 소리가 날 때마다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한다. 새벽 2시 30분 소영이 조용히 부엌으로 내려간다. 유나는 살금살금 따라간다. 부엌 모서리에 숨어서 소영의 행동을 지켜본다.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진다. 소영이 냉장고 뒤에서 작은 상자를 꺼낸다. 그 안에는 각종 화학물질 병들이 들어있다. 그녀는 박 회장의 약통을 열고 약들을 하나씩 분해한다. 원래 약 성분을 버리고 그 자리에 하얀 가루를 넣는다. 그리고 다시 캡슐을 조립한다. 유나의 심장이 멈춘다.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저 여자가 정말로 시아버지를 독살하고 있어. 유나는 휴대폰으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 소영의 손놀림은 능숙하다. 마치 수백 번 해본 듯한 익숙함이다. 그녀는 독을 탄 약들을 다시 약통에 넣고 화학물질들을 원래 자리에 숨긴다. 모든 작업을 마친 후 소영이 중얼거린다. 한 달. 아니 3주면 충분할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유나는 등골이 서늘해진다. 3주면 시아버지가 죽는다는 뜻이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남편 태연에게 말한다. 여보, 큰일이야. 어머니가 아버지를 독살하려고 해. 태연은 당황한다. 뭔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봤어. 새벽에 약에 독을 타는 걸 봤다고. 미쳤어? 그런 말을 어떻게 해? 엄마가 아버지를 왜 해쳐? 태연은 믿지 않는다. 아니, 믿고 싶지 않는다. 새엄마 소영은 자신에게도 잘해줬고 아버지를 헌신적으로 돌봤으니까. 하지만 유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준다. 이것도 조작이라고 할 거야? 동영상 속에서 소영이 약을 분해하고 독을 넣는 장면이 또렷하게 보인다. 태연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이게 진짜야. 당연히 진짜야. 그리고 약 성분 분석 결과도 있어. 유나는 약사 친구에게 받은 분석 결과지를 보여준다. 탈륨, 비소, 수은, 치명적인 독성 물질들이 검출된 것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 태연은 주저앉는다. 믿고 싶지 않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하다. 그럼 아버지가 죽을 뻔했다는 거야? 지금도 위험해. 이 독들이 몸에 축적되고 있거든. 두 사람은 급히 인터넷으로 소영의 과거를 조사해본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다. 소영의 전 남편도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는 것. 쌓이는 급성 심부전? 하지만 당시에도 죽기 전 몇 달간 원인 모를 병으로 고생했다고 한다. 설마 전 남편도? 유나와 태연은 더 깊이 파고든다. 소영의 SNS, 쇼핑 기록, 은행 계좌까지 샅샅이 뒤진다. 그리고 발견한다. 온라인에서 주문한 각종 화학물질들, 쥐약, 제초제, 실험용 시약들. 이 미친년이 정말로. 더 충격적인 건 은행 계좌였다. 박 회장 명의로 된 거액의 생명보험금. 수혜자는 당연히 소영이다. 그리고 최근에 유 원장도 변경했다는 기록이 있다. 처음부터 계획된 살인이었어. 태연이 주먹을 불끈 쥔다. 자신이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새엄마에 대한 분노가 교차한다.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그날 밤 유나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한다. 집안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보니 소영이 밤마다 부엌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며칠치 기록되어 있다. 또한 소영의 휴대폰에서 삭제된 검색 기록도 복구해낸다. 독성 물질 치사량, 급성 중독 증상, 자연사처럼 보이는 독살법, 탈륨 중독 증상, 비소 중독 시간. 소름 끼치는 검색 기록들이다. 유나는 더 충격적인 사실도 발견한다. 소영이 가입한 온라인 커뮤니티, 완전범죄 연구소라는 이름의 비밀 카페였다. 그 안에서 소영은 천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다른 회원들과 독살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탈륨이 제일 확실해요. 검출도 어렵고 자연사 같아 보여요. 비소는 너무 유명해서 의심받을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확실한 건 중금속 계열이에요. 유나는 구토가 나올 것 같다. 이 여자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다. 증거는 충분히 모였다. 이제 행동에 나설 때다. 유나와 태연은 막내 태민에게도 상황을 설명한다. 태민은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인다. 형수, 설마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가 아버지를 왜? 하지만 증거들을 보고 나서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한다. 이 여자가 정말로? 세 사람은 계획을 세운다. 소영을 현장에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숨을 구해야 한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교대로 부엌을 감시한다. 새벽 2시쯤 소영이 내려올 것이다. 예상대로 소영이 부엌으로 내려온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르다. 평소보다 많은 양의 독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끝내자. 내일이면 소영이 중얼거린다. 내일 박 회장에게 치사량의 독을 먹일 계획인 것 같다. 유나가 신호를 보낸다. 태연과 태민이 동시에 부엌으로 들어간다. 뭐 하는 거야? 태연의 목소리에 소영이 깜짝 놀란다. 손에 들고 있던 화학물질 병을 떨어뜨린다. 태연아, 왜 여기? 내가 왜 여기 있냐고? 우리 아버지 독살하는 현장을 잡으러 왔지.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하지만 여전히 발뺌을 시도한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그냥 뭐? 새벽에 약에 독 타는 게 그냥이야? 유나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재생한다. 소영이 약을 분해하고 독을 넣는 장면이 생생하게 보인다. 소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다. 증거를 더 보여줄까? 태연이 태블릿을 꺼낸다. 온라인 쇼핑 기록, 은행 계좌 내역, 보험금 수령 신청서,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기록까지. 모든 것이 소영의 범행을 명확히 보여준다. 박 회장이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난다. 소란 소리를 듣고 나온 것이다. 무슨 일이야? 태연이 아버지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한다.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던 박 회장도 증거들을 보고는 충격에 빠진다. 소영아, 이게 정말이야?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린다. 1년 넘게 함께 살며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소영은 마침내 가면을 완전히 벗는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그래, 맞아. 당신을 죽이려고 했어. 차가운 목소리. 이제 더 이상 다정한 아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왜 그랬어? 박 회장이 간신히 말을 짜낸다. 왜? 돈 때문이지. 당신 재산이 필요했거든. 소영은 이제 완전히 돌아선다. 지난 1년간의 연기였던 듯 차가워진다. 그리고 당신 자식들 꼴 보기 싫었어. 특히 저 간호사년. 유나를 노려보며 독서를 뱉는다. 나를 의심하더니 결국 들켰네. 태연이 주먹을 불끈 쥔다. 이 미친년이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미친년? 나는 그냥 현실적이었을 뿐이야. 소영은 웃는다. 소름 끼치게 차가운 웃음. 나는 가난하게 살기 싫어. 당신들처럼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사람을 죽여?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야. 투자하는 거지. 1년 정도 연기하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정도 투자는 할 만하잖아. 가족들은 경악한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 당신 전 남편도 같은 방법으로 죽였지? 유나가 묻는다. 똑똑하네. 그래, 맞아. 그 바보도 똑같이 죽였어. 소영은 이제 모든 걸 털어놓는다. 어차피 들킨 마당에 숨길 이유가 없다. 김동욱, 내 전 남편. 그 바보는 더 쉬웠어. 의심할 줄도 모르고. 몇 명을 더 죽였어? 궁금해. 김동욱이 두 번째야. 첫 번째는 글쎄 기억도 안 나네. 연쇄살인마였다. 소영은 지금까지 최소 3명을 독살했거나 독살 시도를 한 것이다. 나는 후회 안 해.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할 거야.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태민이 울먹인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울지마, 꼬마야. 너는 살아남았잖아. 고마워해야지. 소영의 말에 모든 가족이 분노한다. 이 여자에게는 인간성이라는 게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 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낸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신고해. 어차피 증거는 다 인멸했을 거야. 하지만 소영의 예상과 달리 유나와 태연이 수집한 증거들은 너무도 완벽했다. 동영상, 약물 분석 결과, 온라인 기록, 쇼핑 내역.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증거는 많아. 유나가 말한다. 곧 경찰이 출동한다. 소영은 수갑을 찬 채 연행된다. 후회 안 해.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할 거라고.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진정한 사이코패스였다. 소영이 연행된 후 박 회장은 즉시 응급실로 실려간다.
3개월간 축적된 독성 물질 때문에 상태가 위험하다. 중금속 중독이 심각합니다. 해독 치료를 해야 해요.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초조해 한다. 자칫하면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 발견이 늦지 않았어요. 며칠만 더 늦었다면 의사는 말을 잊지 않는다. 하지만 모두 무슨 뜻인지 안다. 박 회장은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보낸다. 킬레이션 치료를 받으며 몸속 독성 물질을 제거한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 그 사이 수사가 진행된다. 경찰은 소영의 집을 압수수색한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한다. 소영의 방에서 발견된 일기장에는 범행 계획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2023년 3월 15일 박동진과 결혼. 계획 시작. 2023년 5월 1일 생명보험 가입 완료.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